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에 이제 곧 호주로 워홀을 오는 신혼부부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집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그 생활이 편한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부부나 커플이 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 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제 막 저녁 먹고 잠깐 쉬고 있던 차라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불러.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시드니에 도착해서 일주일 정도를 친구하고 같이 에어비앤비에서 지냈어요. 거기에서 지내면서 원래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시드니에서 잡을 구하기로 결정을 해서 집을 구하러 다녔거든요. 시드니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은 만큼 집도 구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인들도 되게 많으니까 한인 커뮤니티도 많고, 그리고 호주에서 뭐 찾는다 하면은 무조건 대체로 그냥 검트리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찾으면 되니까 좋은 잡을 구하기가 힘든 거지. 집 구하는 거는 정말 빠르고 쉽게 가능하다면은 그날 안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에도 없던 시드니 생활을 하게 돼서 집을 급하게 구했는데 생각보다 방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도 그냥 하루 만에 이제 방은 보고 방은 그 다음날에 계약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일단 이제 커플이나 부부가 왔을 때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사는 게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집 전체를 렌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은 바로는 워홀러의 신분으로 집 전체를 렌트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렌트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6개월이 최소 계약단이기 때문에 지역 이동을 할 수도 있는 워홀러한테는 렌트를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낼 기간만큼 돈을 한 방에 다 준다 라고 하면 렌트가 가능하기는 하대요. 근데 이제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워홀러 입장에서도. 저희도 이제 뭐 부부다 보니까, 그리고 좀 개인적인 공간도 갖고 싶고 이래서 렌트를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 뭐 알아볼 것도 너무 많고 또 금전적으로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 이제 워홀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직접 찾아가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인스펙션을 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많이들 이용하는 커뮤니티는 한인 커뮤니티 호주나라나 아니면은 검트리 또는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구하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 마을 쪽으로 가면 갈수록 생각보다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검트리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잘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인터넷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검트리를 이용해서 방을 찾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집을 구한 걸 토대로 집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예산을 어느 정도는 정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산을 정하지 않고 집을 보다 보면 자꾸만 더 좋은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컨디션 좋은 집을 찾고 사진만 보면서 찾고 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에서 훨씬 벗어난 너무 좋은 집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을 정해놓고 집을 좀 알아보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지역 이동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쉐어하우스는 이제 미니멈 스테이가 있어서 본드비를 날릴 게 아니면은 집을 옮기는 게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에 직업을 먼저 구하고 나서 집을 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을 먼저 구해서 그냥 좀 즉흥적으로 이동한다 하게 되면은 그 집 근처에 있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그 구한 집이랑 거리가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을 거리 때문에 놓치는 수가 있어서 직업 먼저 구하고 나서 집을 구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예산이랑 내가 지내야 할 지역까지 결정이 되셨다면은 인터넷 사이트에 원하는 옵션을 검색하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트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검트리에 원하는 조건들을 검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쉐어하우스, 뭐 그냥 룸쉐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가 그렇게 검색하니까 너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싱글룸부터 뭐 3인실, 4인실 너무 많은 조건들이 나와서 이제 검색 방법을 바꿨거든요. 저희는 지금 부부나 커플이 왔을 때 조금 더 집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검색 키워드에 좀 팁을 드리자면은 그냥 뭐 쉐어하우스, 뭐 룸쉐어 이런 식으로 검색하기보다는 커플룸 아니면 뭐 마스터룸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키워드를 명확하게 잡아주면 집을 구하기가 훨씬 쉬워요. 아무래도 친구랑 가는 경우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이제 사생활, 개인적인 그런 생활들에 조금 더 보호받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커플이나 부부인 경우에. 일단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그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커플룸보다는 마스터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스터룸이라고 하면은 화장실이 딸린 방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화장실이 없는 방을 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세컨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세컨룸에 살고 있는데 다 좋은데 딱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화장실 때문에. 마스터룸으로 갈 걸 이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검트리에 접속을 했고요. 핸드폰이 더 편리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플로 접속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검트리라는 사이트가 집만 구하는 곳이 아니라 각종 중고 물품부터 자동차, 직업까지 다 구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니까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집 구하는 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좀 해볼 건데요. 단순하게 쉐어하우스, 뭐 아니면은 뭐 룸렌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너무나도 많은 집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를 조금 더 확실하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으로 정보들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옵션의 집을 고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월세 개념이 있다면 호주는 일주일에 한 번 반값을 냅니다. 그래서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총 4번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은 한 주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옵션에 좋은 컨디션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방을 발견을 했다면 검트리는 하단에 주인이 이제 메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놓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집주인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혹은 문자를 해서 이제 나 인스펙션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냐라고 여쭤보시고 날짜를 잡아서
보러 가시면 됩니다. 인스펙션을 가시면 생각보다 이제 집을 보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제 여러 집을 보러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동선이 꼬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집을 여러 군데 찾아놓은 다음에 그 집이 어느 동네에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동선을 잘 짜시는 게 집을 잘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대단한 꿀팁입니다. 생각보다 귀찮아. 맞아. 그리고 나서 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응.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서 계약하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아마 이제 집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보러 왔을 때 바로 본드비를 주면 그 사람한테 집을 넘길 수도 있다. 본드비를 입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현금 계약금.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저희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내일 모레 입주할 거다. 입주할 거니까 와서 계약서 쓰고 그 자리에서 바로 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뭐 그 사람이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괜히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내가 이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뭔 돈을 붙여주냐. 그치.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걔네한테 무조건 간다. 내 계약서 쓰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긴 했는데, 그거는 뭐 판단하에 알아서. 근데 본드비도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2주치를 한꺼번에 달라는데 저희는 두 사람이니까 1,000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돈을 어떻게 계약서도 안 쓰고 한 번밖에 안 본 사람한테 바로 쏴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본드비를 붙여달라고 하는 거겠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처음 본 집을 계약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컨디션의 집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조금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집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사실상 시티에 차 들고 간다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시드니 도착한 첫날에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드니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제 시골 마을만 돌아다녔어가지고 그냥 어딜 가도 너무 편하게 주차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길에다가 그냥 대도 돼. 뭐 뭐 몇 시간 주차 이런 게 없어. 그냥 시드니도 그럴 줄 알았어요. 굉장히 안일하게. 촌사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여기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 호텔 주차장이 없어. 아니 호텔 주차장은 고사하고 길거리에 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 전화를 해서 여기 주차할 공간이 있냐 물어보니까 너네 길목에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대.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그럼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줄래?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주소로 갔어요. 근데 앞에 팻말이 있는 거예요. 뭐 2P, 뭐 4P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저게 도대체 무슨 표시지? 하면서 이제 계속 주차할 때를 찾아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2P는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뭐 4P는 4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호텔에서 쉬다가도 2시간이 지나면 나와서 다시 주차할 데를 찾아서 다시 대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이제 유료 주차장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잘못을 했던 게, 이제 뭐 보통은 1시간에 얼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얼마 퍼 뭐 1아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들어갔던 그 주차장의 가격표에는 5시 이후에 얼마 그냥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었던 거예요. 뭐 1시간에 얼마 이런 단위가 적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냥 5시 이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시 이후에는 할인이 되나 보다, 되게 싸다 이러면서 이제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주차한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얼마 나왔더라? 한 100불 좀 안 되게 나왔어. 아무튼 다시 생각해도 빡치네. 어이가 없지. 우리 50불짜리 호텔에 묵었는데 그러니까. 주차비가 100불이야.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돈 더 주고 발렛 맡길 수 있는 좋은 호텔을 가서 그냥 푹 쉬고 차도 그냥 마음껏 맡겨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시티에는 절대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시드니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카팍을 다 빌려서 쓰게 되는데, 이제 외곽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공간이 그래도 시티보다 훨씬 나으니까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쉐어하우스도 생각보다 좀 있고 하니까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곽 쪽으로 나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해봤던 거는 이 정도, 저희가 느꼈던 것도 이 정도인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맥 할 겁니다. 얼른 꺼. 안녕!